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6월 3일 운명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약 5개월. 1월의 한파 속에서도 충북 선거판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사법 리스크 변수와 무주 공산 지역의 권력 교체,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한 단체장 선거까지 충북 지역의 복잡한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공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지역의 선거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대통령 지지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MBC가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3%로 긍정이 부정이 약 2배 가까이 나왔는데요. 엄 교수님, 이 수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을 따질 때 대통령의 경우는 당선 당시의 득표율 이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또는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49.42%로 당선이 되었는데 득표율이 지금 63%면 과반도 넘고 본인의 득표율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연히 뭐 여당의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선거에서 정당, 인물, 그리고 현역 여부, 그리고 시국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서 여당이 좋은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 이제 지방선거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 지지율이 아마 이제 견고하게 아마 선거 전까지 유지하고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전략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일 날 먼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선거 이후에 그때도 변하지 않는다면 뭐 그 8년 전 선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저도 비슷한 관측인데요.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공공행진하고 있는데 웬만한 변수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컨대 최근에 그 이해운 장관님 지명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옮겨갈 선택지가 그렇다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고 갈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또 좀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 거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지지 정당이 없다라든지 잘 모르겠다로 갈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당의 어떤 인기를 갖다가 견인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명심하지 않으면은 저는 또 선거의 어떤 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여당한테 이제 우호적인 추세가 될 거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도 최근 여당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 교수님 최근에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천 금품 수수 의혹이라든지 뭐 갑질 폭언 논란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뭐 이런 여당 상황이 선거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여당한테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이것이 야당이 그 악재를 받아서 그 지지율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재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서 좀 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쇄신안도 그렇게 현재 추세를 뒤집을 만한 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동력으로 바꿀 능력이 있느냐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의 프레임으로 딱 가둬놓고 계속 성벽을 공격을 해서 성을 통째로 흔든다면 대통령은 계속 성벽에서 중요한 돌들을 하나하나 지금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해운 지명자뿐만이 아니죠. 그전에 송미령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그리고 그래도 개혁 보수에 가까웠던 인사들을 계속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내각에다 계속 영입해서 그 숫자가 지금 10명 이상이 되고 있고 1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 주중 대상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그게 국민의힘을 계속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것을 뒤집을 반전의 카드가 어떤 것인지 기대도 되지만 또 반면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선거판 전체 구도를 흔들 것이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 1급 체제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점들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인구 360만의 지자체가 탄생하는 거고 또 뭐 경제 규모도 한 19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좀 이제 지켜볼 점인데요. 하지만 충북으로서는 지금 다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충북은이라는 뭔가의 화두가 던져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 이어서 강원 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만 하더라도 뭐 제주는 섬이고 인구도 적으니까 또 뭐 강원은 군사 접경 지역에 있고 또 뭐 자연환경 뭐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니까 충북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긴 했으나 사실 중부내륙이란 것 자체가 어디가 중부내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법으로서의 모호성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뭔가 그 충북에 유효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전과 충남 또 광주 전남 이렇게 이제 그 시도 간 통합이 되고 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청주는 특례시를 추진하고 또 음성도 시승격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인구 160만의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들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마도 그 많은 그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대표님. 지금 국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제 그 김태형 충남지사가 이제 사실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추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까지 했어요. 예. 성일종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했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많이 다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당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힘에서 만든 그 자료를 뭐 참고는 하겠지만 공은 아마 이제 뺏어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약간 갈등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핵심은 법안에 과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특례 관련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대전 충남 교사 노조 이런 데서 지금 교육자치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법안에 보면은 지금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교육감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감 문제를 만약에 임명할 거냐, 같이 선거를 할까 이런 문제까지 다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 관련 이제 교육계에서 이제 방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충북입니다. 지금 이장우 시장과 김태형 시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충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충북이 쪼그라들고 최근에 세종하고 충북이 통합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북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전 시장하고 충남 지사는 일단 우리 한번 해보고 뿌리가 대전하고 충남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예. 충북은 다르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래서 문제는 김영환 지사가 이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통합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충북에서 이제 대응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럼 대전 통합시장을 뽑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참여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법안은 2월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이 좀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최대 변수가 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방은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전 충남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어서 광주 전남이 지금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경남 부산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전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반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2024년 11월에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합의를 하고 7월에
특별 법안이 나오고 또 그 같은 7월에 양 시의회와 도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통합을. 그러니까 예. 가장 어려운 게 각 지역에서 통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정하는 건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그게 부지불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에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지방선거에서 여당 당선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2번 정도 공식적으로 대전 충남이 더 크니까 충남 대전 통합하는 거 어때요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막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대전 지역에서 일주일에 400건 이상 시청 게시판에 반대 글이 막 올라옵니다. 공통적인 그 반대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 여론조사 한두 번 한 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주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4명 우리 청주 청원 통합되는 과정 그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4번 시도해서 20년 만에 됐습니다. 누가 봐도 통합을 해야 되는 계란 후라이형의 도시 형태인데 그거 통합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광역시와 광역도가 통합하는데 1년 만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한테 메뉴를 보여줘야죠. 이게 통합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통합이 되는데 지금 특례 법안을 보면 대전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통합시 특례 법안을 보면은요. 250개가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해주지 않는 특혜를 주고 특별한 권한을 주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할 수 있겠느냐. 2번째, 여기도 특별시. 지금 일단 특별시 들어간 단어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강원, 전북입니다. 여기에 또 특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전남, 부산 다 특별해지면 특별 안 한 게 더 특별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는데 신부 얼굴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충북 지역 지방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풍향계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재선 바람과 교체 바람 가운데 어느 쪽 바람이 더 세게 불 것으로 보실지 김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대통령 초입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마 여당 후보들은 지금 뭐 상당히 좀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그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공교롭게 김영환 지사 오송 참사라든지 어떤 그 뭐 금품부 수소 의혹이라든지 또 어떤 그 건물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거 때 당연히 뭐 리바이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송 참사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여당이 뭐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 높죠.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년 전 요 재판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여당은 꼰돌이패, 야당은 수세 국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교체 바람이 셀 것 같다. 이 대표님. 네, 4년 전의 지방선거는 당시에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하고 6월 1일에 지방선거했기 때문에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허니문 선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북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시 지역이 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군 지역도 중부에 있는 음성, 진천, 증평, 예. 그다음에 이제 옥천, 공교롭게 이 지역이 다 금강수계고 나머지는 한강수계인데 예. 충북은 묘하게 한강수계 쪽에 그 보수적 표심이 많고 금강수계 쪽의 표심이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정확히 지난해 대선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서 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범보수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태영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관저짓기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어떤 친윤 정치인이었었는데 그 최근에 당명 개정 수준의 창당,
재창당을 요구할 정도로 지금 이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저는 밀려서 말귀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노란 떡잎을 본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표심에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다른 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님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두 분이 뭐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예. 공감을 하는데요. 이미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소속의 단체장이나 후보들은 이런 바람 속에서 바닥에 바짝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건 역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자기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홍보하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필하느냐가 이제 야당의 살아남을 방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8회 지방선거가 극단적으로 한정당이 뭐 석권을 했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회는 그냥 국민의힘이 그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뭐 석권을 했거든요. 광역단체장의 뭐 4분의 3씩을 막 다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바람이 또 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북 도지사 선거인데요.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 네, 역시 뭐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공천 문제부터 사실 관심들이 많죠. 그리고 충북 지역을 관통하는 변수가 뭐가 될 것이냐. 뭐 단지 뭐 대통령의 지지만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충북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건지 중요한 관점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대전, 충남이 정말 통합이 돼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현역 지사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 제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3선을 다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장 3선을 묶어놓은 이거 정말 전 이건 폐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기초지방의회 의원이라도 정당 공천제는 이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 대표님. 이번 선거에 보면 충북지사하고 청주시장 공천이 아마 가장 딜레마일 겁니다. 근데 이제 현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선에 참여 안 시킬 방법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규정에는 뭐 이제 기소가 되면 뭐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현직이기 때문에 경선은 아마 이제 참여시킬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제 여당은 이제 도지사 후보군이 많아요. 시장도 그렇고. 근데 야당은 이제 후보군이 좀 넓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조기령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종배 지금 현 국회의원이 만약에 전략공천에서 도지사 뭐 이렇게 출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청주권에서는 뭐 이렇게 작년만 해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략공천을 주면 한번 해보겠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도 됐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당선 가능성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있겠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뛰어들죠. 국회의원 버리고 그 좋은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고 과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60%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도지사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영환 지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피선거권만 있으면 나가겠다. 이 얘기는 피선거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선의 조기령 충주시장,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임기를 같이 했거든요. 예. 후반 잠깐 몇 달만 빼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과연 이 인물들 중에서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영입으로 들어온 이 신용환 지방시대 위원장이 있는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뭐 종편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고공행진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한 당내 비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2016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실제 출마에 성공했던 거는 바른미래당으로 도지사 나왔던 거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이제 뭐 송기섭 진천군수도 3선 제한 때문에 이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 예. 또 한범덕 청주시장 언론에서는 지금 제쳐놓고 있는데 도종환 그 전 문체부 장관도 지금 출마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은 실력은 검증이 돼 있으나 저마다 스스로 알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이런 핸디캡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는 당내의 유일한 재선인 이모선 의원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충북 교육감 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진보 진영에서는 김성근 후보를 추대했는데요.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후보도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감 선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이념적 성향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양당 구도 속에 서로 진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이 됐을 때와 보수 교육감이 됐을 때 교육의 틀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뭐 이제 보수 교육감이 되면 영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학, 성적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이 되면은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윤건영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전임 교육감이 했던 것들을 사실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놓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재선하게 되면 더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속에서 그 윤건영 교육감과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를 했던 이 김진균 체육회장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철수했는데 또 철수하게 되면 사실 이제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한 번의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인지도에서 현역한테 무조건 밀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름 알리는 성격의 출마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저는 이제 김진균 회장은 완주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진보의 경우에는 이제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뭐 약간 좀 잡음이 있었지만은 단일화를 한 이 김성근 전 부교육감이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담당했던 행정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윤건영 교육감과는 대비 효과가 매우 뚜렷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조동욱 전 충북 도립대 교수인데 일단은 그동안 촛불 집회라든지 탄핵 집회에 많이 나와서 그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사람들에게 각인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근 후보와 이 진보 지지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 공천이라든지 또는 뭐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인지도가 사실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직의 어떤 프리미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도전하는 어떤 후보들의 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 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적인 가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수는 수월성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뭐 죄송합니다.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합격시켰느냐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진보의 가치라면 학생들의 책임감, 자율성 그리고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제 가치 부분에서 윤건영 현 교육감과 다른 진보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보가 추대를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추대를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대 정당성 문제 같은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또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정당 공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정치인들에 비해서 지명도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현역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재선이 꽤 많습니다. 교육감들은 뭐 3선은 너무 많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당 공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러닝메이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러닝메이트는 절대 반대하고 말이 안 되는 게요. 러닝메이트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 세트로 뽑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권력을 승계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러닝메이트가 되지만 행정이나 정치적 가치와 교육의 가치를 하나로 묶어서 투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진지하게 정당 공천제를 좀 도입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자리가 생기고 선거가 끝나면 이게 다 논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강조드립니다마는 교육감의 정당 공천제 그리고 기초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주시장 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 지역의 최대 격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잠재 후만 10여 명 압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제가 뭐 첫 번째 발언이니까 후보군 어떤 사람들인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범석 청주시장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지금 출마를 뭐 기정사실하고 있는 속에서 서승우 상당 당협위원장이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손인석 전 충청북도 정무특보, 그다음에 김수민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황영호 청주시 의장 3선을 했고 지금 현재 충북도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원 청주흥덕 당협위원장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자천 타천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만 현재 6명이라는 거죠. 후보가 굉장히 많고 현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참 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변수가 2년 전에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 때문에 그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 이범석 시장의 1심 선고인데 이게 작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재판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방선거선까지 이게 1심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변수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또 허창원 전 충청북도의 의원, 또 박완희 청주시의 의원, 그리고 유행렬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그 서민석 변호사까지 5명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의 확실한 친명은 박완희 의원 1명이거든요. 나머지 지금 후보군의 경우에는 그 이장섭 전 국회의원하고 그 허창원 전 도의원이 그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서로 이제 경쟁하는 후보가 같이 나와서 둘만 따로 했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장섭, 허창원, 유행렬 이 세 후보 간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이제 갑자기 청주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상당히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 그러면 이제 이범석 현 시장과 이력이 좀 유사하거든요. 청주 지역 토백이고 또 이 지역에서 또 행정고시에 또 합격해서 충북과 중앙부처에서 요직을 거쳐서 한 사람은 부지사까지 갔고 한 사람은 이제 민선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그 청주시장 현 시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이 혹시나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좀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렇게 또 공천, 경선 이런 것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주시장이라는 자리가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역대 청주시장 중에 2번을 하신 분이 3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나기정, 김현수, 한범덕. 근데 이분들이 그 앞에 2분은 관선과 민선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한범덕 전 시장께서는 한 번 당선되고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당선돼.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연임 재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냐라는 것 하나고요. 또 김현수 전 시장을 제외하고 다 행정고시 내지는 고위 관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예. 단체장들의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공직자 출신들이 매우 선호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냐 또 연임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 공천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노영민 씨가 공천이 된다면 이장섭 씨도 공천 가능성이 높다. 예. 배제된다면 둘 다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필요하고요. 청주시장은 과거에 보면 뭐 정치인도 했지만은 대부분 중량급 어떤 그 중앙 인맥인 그 중량감 있는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장은 어느 정도 좀 인물도 되고 리더십도 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청주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아까 이제 청주 시외버스 네. 터미널 매각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같이 진행되면 뭐 시민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은 그때 하기로 했던 거니까 당연히 하나 끝났으니 하나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 공고가 났고 이제 온미도 공매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 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 후보들도 여기 대해서 되게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 사업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대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현대 유통에다가 하는 현대 유통화 사업을 했다. 그 현대에 유통세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당장 첫 번째 터졌던 문제가 지금 박 차장이 지금 옛날에 공사할 때 박 차장 그대로 쓰고 있고 그 안에 기둥도 많고 뭔가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대합실이라고 하는데도 의자가 40개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주차 요금이 지금은 좀 시정이 됐지만은 하루 7만 원을 받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보면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 7층에 주차라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차대지 말라는 그런 거로 보여서 매우 불쾌감을 줬고 청주 시민들이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우리 빼앗겼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 규모가 한 3배 정도 되는 시외버스 터미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하나 이슈가 더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금 이제 서서히 과시화되면서 분명히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문제, 그 다음에 역세권으로 같이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공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백지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지화 가능할까라는 반론도 있지만은 사실 이범석 시장이 이 백지화의 명수입니다. 뭐 원도심 고도 제한도 다 백지화했고 또 우암산 둘레길 일방도 백지화했고 심지어는 98억을 들여서 국제연상 공모를 진행한 이 시청사, 예. 신청사도 백지화시키고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범석 시장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들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시장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 출마의 명분을 삼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킨 게임 같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이제 시외 터미널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속 터미널이 이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외 터미널이 이제 왜소해졌어요. 가보면 공실률이 높고 낡고 그래서 시에서 이제 여당이 의원들이 제기한 뭐 행정사무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매각을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새로 짓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6년부터 이 부분이 논의가 계속돼가지고
아마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설 낙후와 유지부시 문제 또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문제 이제 그 2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대표가 지적했던 어떤 그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지어지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직 단체장의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 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 자리도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엄 교수님. 지난번 선거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제 우리 기초단체장들을 도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이런 경우에 또 지방의회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의장 출신들이 또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또 있는 것이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잘하고 있는 젊은 그 행정관들이나 당뇨들, 정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당뇨들이 이렇게 좀 전략 또는 기획 공천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어떤 후보군들이 형성될 것이냐가 관심사겠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데 지금 군 단위는 뭐 지금 다 전국의 군이 다 소멸 예상 지역으로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그 후보군들이 공약 사항 중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들고 선거에 임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충주시장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 국힘 소속이 이종배 의원이 한 2년 정도 했고 좀 조기령 시장이 이제 한 11년, 12년 정도 했는데 한 14년간 국힘이 독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건도 전 시장이 이제 그 시장직을 잃으면서 이제 우건도 시장도 이번에 이제 후보군이 됐는데 과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되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또 이제 40세 또 국힘 소속 후보가 또 도전장을 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또 공천장을 또 보수 지역 또 시골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충주 진천 지역 이재표 대표. 네, 그 충주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 진천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진천은 그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 충주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그 충주시장이 선거가 많았습니다. 재보궐 포함하면 11번이나 선거를 했는데 단 한 번 2010년 선거에서 우건도시장 당선됐지만은 딱 1년 임기 채우고 사실 낙마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국민의힘이 계속 집권을 했는데 그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한 9%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지난 대선은 이제 역전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미세한 0.85% 포인트지만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2024년 총선의 경우에도 그 계속 후보는 연속으로 이종배 의원과 김경욱 전 차관의 대결이었는데 그전 선거보다 많이 그 표차를 좁혀서 한 2,000여 표 차로 접근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뭔가 이쪽에 표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 후보가 의외로 6명 정도가 몰리고 있는 상황도 충주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변화의 기운을 감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 계속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이 대표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남한강 수계, 금강 수계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거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대한민국 전체 정치 등고선과 충북의 정치 등고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지역은 주로 이제 남한강 쪽 수계에 있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금강 수계에 있고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란을 심판했다는 지난 대선의 경우에도 이 한강 수계 표심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의 경우에는 16.35% 포인트를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또 영동도 12.75% 포인트,
괴산도 12.18, 보은도 9.83%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에 사실 옥천 전부 다 배제가 됐다가 옥천만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뭐 현금성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보수적 표심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네, 김 대표님. 사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이 문제가 앞으로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될 겁니다. 지금 15만 원씩 매월 이제 1년에 180만 원을 옥천 국민들한테 주잖아요. 벌써부터 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군비만 26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6대 4로 되는데 도비 이제 그 3대, 군비 3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게 260억 원 그 이제 주는데 과연 옥천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옥천군이 이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15만 원씩 매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금 보험금도 40~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계산금도 50만 원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옥천군은 지자체장들이 압박을 받는 거죠. 옥천 군수는 잘해가지고 이렇게 매월 15만 원씩 주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압박이 가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 저는 심각하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제 농어촌 뭐 인구 소멸 이런 지역에 지원도 많았지만 우리 농민들 어민들한테 매월 얼마씩 주는 건 참 좋은 제도지만 근데 우리 국민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은 앞으로 다 줘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으로 심각성하게 전 바라보는데 어쨌든 정책이 시작됐으니까 사실 단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치는 변수가 많고 또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아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충북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큰 변수 하나씩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엄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전 충남 통합하는 게 어때요? 두 마디 지금 지방선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까지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워낙 기발한 발상을 많이 하는 데다가 또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혹시나 대북 대화가 물꼬를 튼다면 다 호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당적인 위기를 어떠한 방안으로 극복할 것이냐, 대처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지배적인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변수로 꼽았고 김 대표님. 국힘의 이제 변화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국힘이 선거가 사실 얼마 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과거 그 형태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여야 구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변화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단연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 본인도 인정했듯이 내가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당은 사법 리스크에도 공천을 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될 거로 보고요. 공교롭게도 그 김영환 지사하고 윤건영 도교육감이 그 엮여 있는 그 상대 인물이 같습니다. 한쪽은 해외 출장 갈 때 돈을 받았고 한쪽은 이제 골프 접대 또 저녁 식사 같이 한 부분인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하면 출마하겠죠. 하지만은 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범석 청주시장은 전국의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 단체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라리 1심 선고가 나와서 뭔가 불확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당내 공천에서 이런 부분이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충북 민심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충북 선거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수성을 위해, 누군가는 탈환을 위해 뛰겠지만 어찌됐든 최종 승자는 반드시 도민이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